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목요일인데요. 여의도 레이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두 여론조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우. 레이더를 켜고 한번 가보는 거죠. 제가 어제 더위를 먹어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 더위 먹으면. 그렇죠. 저는 수박을 먹었는데. 아니, 오늘 더위 조심하세요. 네, 오늘도 네. 더울 것 같아요. 정말 대구는 어떨까요? 데프리카죠. 그러니까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낮에는 쉬십시오. 집에서 있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대구냐 아프리카냐. 대구냐 아프리카냐. 그러지 마시고 이 YTN 라디오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원해지죠. 시원해지죠. 배종찬의 아재 개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추워집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해서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습니다. 전당대회 룰 확정하는 것과 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거 어떤 게 더 관심이 많을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 그런가요? 그 부분이 네. 뭐 핵심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컨대는 한 5분 정도 출사표 발언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온갖 전망들이 나와요. 아,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군요. 그렇죠. 예. 이제 출사표를 세울 텐데 그것이 뭐 일요일 날 네. 이냐 아니면은 뭐 또 24일이냐 이거 가지고 설레는 거 온갖 것이 다 뉴스가 되니까요. 예. 토요일은 안 한답니다. 기자들이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역시. 그날하면 진짜 초보자죠. 네. 토요일 날 하면. 예. 어제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말 그대로 뭐 어대한이다 이런 어대한이다.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예. 뉴스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 15일 네.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해서 예. 물어봤습니다.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려 59%예요. 59%. 그렇죠. 야. 나머지 후보들은 뭐 10%, 예. 1%를 받은 분들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이게 당심으로 네. 반영되는. 그래서 이제 예. 그 외에 이 조사에서 국민 여론조사에 해당되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네. 무당층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예. 그 조사도 뭐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대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행위다. 또는 뭐 모욕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자료 보니까 일단은 1위가 전체 값으로 했을 때 1위가 유승민 전 대표예요. 29%.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7%고.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민주당 지지자들 포함한 다 포함해서 그렇죠. 다른 당까지 다 포함했을 때 네. 그리고 이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수도권의 이미지가 강한 그런 후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수도권의 이미지나 대표성을 좀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좀 선호가 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높은 그 지지 59%를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 긍정평가층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지가 높아요. 61%가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 이제 이 대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 61%의 대통령 긍정 지지층이 어떻게 할지 버릴지 이거는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데이터는 좀 다르게 해서 그러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한다고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차기 미래 세력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이 중심 인물은 누구냐 네. 이런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오해석을 하는 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있으니까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네. 않군요. 네. 예. 근데 그 한동훈 어차피 한동훈이다라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견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 뭐 후보들이 나오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해병대원 특검법, 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국회 내에서 그게 다 쟁점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해서 한동훈 이제 대표가 되면 입장을 요구를 할 텐데요. 거기서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원외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한계, 여당의 대표인데 원외다. 이거 굉장히 큰 한계를 갖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이제 지지층이 계속 다 뭐 국민의힘 후보는 다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처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네.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 태도가. 태도가 달라질 수 네, 있다.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한동훈 말씀? 위원장 태도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지지를 보냈던 당원들도 그 좀 다른 사람을 뽑지 이렇게 당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을 뽑을 계속 지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좀 저는 이제 다른데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연히 답변을 받겠죠. 예. 근데 이런 질문을 받겠죠. 예. 근데 답변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뭐죠? 그건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중도층도 의식하면서 네. 국민 눈높이에서 널 염두에 두고 있다. 예. 자, 오늘은 바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 예.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임 왜 하냐? 예. 그걸 지금 명분을 내걸고 또 의미 있는 유의미한 정도의 정치 세력으로서 예. 반발하는 상황이 연출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기도 힘들고 너무 멀어지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정도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입장에 놓여 있고 지금 당장 당내에서부터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었나요? 예. 그 정체성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 당대표 되고. 김경률 회계사의 영입을 두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했느냐, 뭐 이철규 의원이 했느냐 이게 그렇죠. 지금 좀 공방이 됐어요.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한 이야기 같지가 않고.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인재 영입 뜬금없는 공방. 공동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누가 비대위원이 됐든 간에 역할을 했겠죠. 예. 가령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인재영입위원회니까 예. 이철규 의원은 역할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누가 영입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뭐 좌파 얼치기다. 예. 또는 뭐 참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일컬어서 사실상 보수가 아니라 좌파적 성격이 강하다. 자동훈이다. 만약 이거는 언론 보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분을 옮긴 것이지 예, 그럼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체성의 문제. 배성희 진행자께서 정체성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을 뭐 진보로만 분류를 할 수 있냐. 조국 흑수를 또 썼기 때문에. 집회를 했던 인물이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신지호 전 의원인데 신지호 전 의원은 뉴라이트 운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면은 운동권에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정치 성향이 어떻게 되냐 이걸 따져 물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큰 문제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제 진중근 교수는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나와서 제가 보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조언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일절 자기는 조언을 한 적이 없다. 왜 자기가 조언을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그렇고 진중근 교수도 그렇고 신지호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뚜렷하겠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대선 때 뭐 아주 공식적으로 역할은 아니더라도 자문그룹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 또 했을지도 네. 모를 그런 인물들이죠. 그분들이 지금 이제 대표를 만들기 위한 참모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뭐가 나와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삭제가 나온 거예요. 됐어요. 그 그러니까 기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참모가 누군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지금 대표를 나온다. 이거 계속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걸 벌써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네. 아주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민주당에서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지명으로 최고위원에 오른 인물인데요. 일극 체제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랍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진짜 아버지입니까? 강민구 최고위원 최근에 부친상을 당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이제 최고위원 지명을 당하시니까 예. 떠올랐나 본데 어쨌든 그 핵심적인 거는 이 계속 이제 영남의 인사들을 당의 주요 요직에 발탁을 하는 이거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연 확장의 영역에서 신동진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를 약간 그렇게 좀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조금 당내에서도 너무 좀 과한 표현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영남을 배려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동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 이제 이 강 의원. 강 의원이 발탁이 된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영남의 인사들을 발탁하는 작업이 지난 그 총선 때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민주당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좀 잘 안 알려져 있죠. 예, 신동진 민주당의 정책. 아버지가 지금 이재명이다라고 한 발언을 동의하시는군요. 동진 정책하고 전혀 무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게 어떻게 동의가 되죠? 아버지가 동진 정책이라면 민주당의 어머니는 그럼 서진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들은 남진 정책인가요? 네. 그렇게 답해야죠. 민주당이 동진, 서진, 그러니까 남진 저는 다 해야 돼요. 제발 지금. 좀 정치가 희화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민주당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네. 그냥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냥 아버지가 그랬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네. 차라리 그냥 민주당 붙이지 말고. 내 마음속의 아버지. 그렇죠. 아니 나를 발탁해준 아버지. 뭐 아버지라 그러든 삼촌이라 그러든 정치적 뭐 아버지다. 본인이 그걸 원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아버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할아버지입니까? 아,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싸늘해지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요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네. 그것에 대한 진정성마저도 흐려지거든요. 예. 그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도 혼쭐이 나고 있잖아요. 아,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애완견, 그래서 예. 양문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그 전에 있었던 발언인지 그 이후에 있었던 발언인지 모르고 아니 이재명 대표 좋아할 수 있죠. 그거는 뭐 우리 자유니까. 그렇죠. 자유. 다만 예. 민주당의 아버지를 보면 마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최고위원을 시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숭상하는구나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과한 부분이잖아요. 좀 정치적 언어가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너무 지금 확대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동진 정책으로 하셔가지고 어머니는 서진 정책으로 해서 남진 정책도 해야 된다니까요. 궁금했어요. 네. 아, 과거에 DJ가 동진 정책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에 비교해서 또 그래서 궁금해요. 그럼 저는 예, 강민구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떻게 호칭을 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무튼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사실은. 그건 사실 근데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 양쪽 당이 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지금 대체제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일극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잡느냐. 국민의힘 안에서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건데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의 주도권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차기 주자인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진 사법 네. 리스크, 대북 송금 사건 다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극 체제로 가기 위한 검사에 모든 대한 방법을 다 쓴다? 검사에 대한 탄핵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예. 저는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가 뭔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근거가 예. 가령 수사를 너무 잘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네. 검찰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은 그럴 수 있겠죠. 배성희 진행자도 변호사잖아요. 네. 근데 이 앞에 모든 수식어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정말 억울한 사람이 뭐 검찰 그래. 권력에 의해서 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길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네. 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판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판사인들 사람인데 인간인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제발 이런 거는 우리는 적어도
뭐 검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니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죠. 당당하면 내가 그렇죠. 가서 재판 받겠다. 무죄 입증하겠다. 항소와 상고가 예. 있는 것이고 지금 또 175명 당선됐던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는 율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군단 율사 군단만 잘 갖춰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겠죠. 근데 예. 이렇게 저는 여론전을 통해서 흔들기 시작하면은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재판하던 한 판사도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나갔죠. 강구태 판사인가요? 예, 34부 기억에 남은 전 예. 판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거 왜 무혐의인데 네. 자꾸만 기소했느냐? 혐의를 또 주장하고 네. 강조하느냐. 그런 대응이 더 바람직합니다. 사실 이게 검찰 수사라는 게 굉장히 좀 되게 공개가 잘 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이 수사 과정에 대한 투명화 과정이 저는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볼 때. 그리고 이 검사 탄핵이라는 거는 수사를 지금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 가서 판결 받는 거죠. 근데 판사도 이제 지금은 AI 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수사나 재판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우리나라의 사법 그렇습니다. 체계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보면은 사법 체계 불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수사 과정을 투명화하면서 이거를 좀 민주화를 지금 민주적인 과정의 절차를 도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검사 탄핵이 물론 헌재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너무 이제 개인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네. 좀 있어서 수사기관 무고죄라든지 표적 수사 금지법이라든지 법 왜곡죄 이런 이제 조금 더 제도적인 차원의 보다 큰 틀의 어떤 민주적인 과정을 이 수사 과정에 도입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에게도 나쁘진 않아요. 요새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많은 그런 것들이 소송쟁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사를 좀 똑바로 하고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보완되는 거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김대중 정부 때도 안 하던 이야기를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안 하던 이야기를 벌써 문재인 30년 전에 안 문재인 하던 걸 정부 지금 때도 꼭 안 해야 되나요?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하던 이야기를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찰의 권력 네. 이전에 상당히 대통령 집중돼 있던 권력에서의 검찰의 네. 또 권력 남용 이야기 지적받아 왔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던 부분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물으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방금 전에 네. 법률 왜곡 정했던 게 앞에 수식어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어서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꼭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특검법을 받아서 뭔가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똑같은 입장이 될 거예요.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과정의 하나의 어떤 제도적 보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은 이 제도 하에서 재판받고 또 거기서 3심으로 하고 재심도 그 안에서 받았는데 억울한 사람도 꽤 많이 있었을 수도 있다. 억울한 거는 네. 여태까지 돌아보지 않다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위증 사건 관련해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과 또 그냥 이 텍스처로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다른 거 떠나서 네. 뭐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반응도 나오죠. 이게 네. 말이나 되느냐. 위정교사라는 것이 변론 요지서를 전달을 해서 이른바 우리가 그냥 어디까지나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네. 겁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게 몰래그램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서로 이제 요새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 포렌식이 네. 돼서.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예. 그런 의미로 저는 텔레그램 사용 안 합니다. 아, 예. 숨길 게 없더라고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네. 근데 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건 그런가? 아니죠. 네, 고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될 일이죠. 다 네.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오히려 뭐 이정 교사와 관련된 녹취 그 이전에도 뭐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와 관련된 예. 상당한 뭐 녹취들이 공개된 내용들이 많았죠. 예. 일일이 다 열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위정 교사라는 건 일반인들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변론조지서라는 것이 네. 법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 연락을 받는 김모 씨, 김지성 네. 씨인가요? 그래서 네. 화들짝 놀라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네.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할 때는 맥락, 상황이 같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잘라갖고 편집해갖고 일부만 제시가 된다면은 상당히 오해 소지가 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게 증거로 예. 제시될 경우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증거에 나가 예.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잘 필요하다. 판단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그 형사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아니 이게 그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개선이 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군요.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 제도적 개선이라는 게 행정부와 사법부도 입법부로 다 집어넣자. 네, 그래요. 이런 알겠습니다. 의미가 아닌 너무 것처럼. 알겠습니다. 귀하게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게 중도층 네. 확장에 대한 우려도 있느냐 하는데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원구성 협상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말 원구성 협상을 마지노선으로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이 이거 안 된다. 국민의힘은 1년 동안 한번 바꿔보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짧게, 네. 대안을 이제 전달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그렇다면은 2년 이제 이후에는 또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원 구성이 그러면은 뭐 그때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또 운영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간 상태죠. 일단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독식이라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됐든 운영위원장이 됐든 하나라도 내려놔라 이 이야기인데 네. 다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년씩 번갈아서 하자. 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든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든. 근데 일단 민주당 반응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안 받아들인대요. 그럼 결국 안 된다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시한을 설정해 놓은 거죠. 6월 말까지니까 이번 적어도 주까지는 7월 달에 정리하라고 한 거죠. 7월 달에 있는 임시국회가 됐든 바로 한다고 7자리 하니까. 위원장도 민주당이 다 가져가요. 아니 근데 이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체면을 구긴 상황이고요. 7개 예. 처음부터 받았으면 지금 7개 상임위가 알짜 상임위가 많아요. 기재, 외통, 산자, 국방. 그 이거 알짜 아니, 상임위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져가죠. 알짜 근데 왜 안 상임위는- 들어왔잖아요. 그 개원부터 지금 이게 보이콧을 해가지고 여당 입장에서 처음부터 네네네. 시작부터 그래요. 체면을 구겼다. 아, 체면은 구겼다. 구겼습니다. 아, 법사위원장은 알짜가 아닌가 보네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알짜 아니지만 중요한 상임이죠. 중요한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의도 레이더 오늘 쭉 여의도에 레이더를 켜가지고 살펴봤는데요. 밖에서 막 빨리 끄느라고 막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